여러분, 대한민국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5억 원이라는 통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통계청의 발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그 자산의 무려 82%가 팔고 싶을 때 바로 팔 수도 없는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사실상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자산은 1억도 채 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퇴직금 1억 혹은 어렵게 모은 목돈으로 S&P 500과 SCHD에 투자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투자를 시작합니다. 유튜브를 봐도 책을 봐도 다들 이 두 종목이면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제가 본 수많은 사례에서 똑같은 종목을 사고도 누구는 세금 폭탄을 맞고 누구는 조용히 자산을 불려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든 걸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단순히 좋은 ETF 두 개를 아는 것을 넘어 10억 은퇴 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90%가 저지르는 치명적인 세금 실수 한 가지와 그 실수를 피하고 자산을 2배 더 빨리 불려주는 절세 계좌 활용법 3단계를 확실히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착각은 좋은 종목만 물려주면 끝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최근에 만난 김진석 부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누구보다 똑똑했고 아들만큼은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아들에게 비과세 한도인 2천만 원을 증여하고 미국 기술주 3배 레버리지 상품인 TQQQ로 직접 계좌를 운용했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라 몇 년 만에 계좌는 1억 원을 훌쩍 넘겼죠. 그는 내심 뿌듯했습니다. 역시 나는 투자에 소질이 있어. 몇 년 후 국세청으로부터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소명자료 제출 요구서였습니다. 핵심 질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초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고위험 상품을 직접 판단하고 거래했습니까? 결국 이 계좌는 아버지의 차명 계좌로 간주되어 그동안의 수익 상당 부분을 무거운 세금으로 토해내야 했습니다. 김 부장님은 좋은 종목을 고르는 지식은 있었지만 세금이라는 게임의 규칙을 몰랐던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매달 월급처럼 돈만 나오면 최고다 라는 생각입니다. 은퇴하신 박상현 선생님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연 8%가 넘는 높은 배당률만 보고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월배당 ETF인 제피에 투자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통장에 찍히는 돈을 보며 만족했지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S&P 500이 20% 넘게 오르는 상승장에서도 자기 계좌는 제자리 걸음인 것을 보고 깊은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제피는 커버드콜이라는 전략을 쓰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라는 과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말 그대로 상방이 막혀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2020년에 출시되어 아직 금융위기 같은 진짜 위기를 겪어보지도 못한 검증되지 않은 상품이었죠. 박 선생님은 투동자 유튜브에서 지적했던 은퇴 후에는 수익률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는 원칙을 자산 성장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으로 오해한 결과였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좋은 의도가 어떻게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두 가지 안타까운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실패의 교훈 위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아야 합니다. 반면 제가 최근에 본 이지훈 씨라는 아버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제도의 현실적인 제약부터 파악했습니다. 미성년 자녀는 ISA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대안으로 연금저축펀드를 선택했습니다. 아들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한 후 그는 단 하나의 원칙만 지켰습니다. 매달 받는 양육수당으로 S&P 500 ETF를 꾸준히 사주기만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55세까지 뺄 수 없는 돈이라 잦은 매매의 유혹을 원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한 아버지와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최고의 전략은 인간의 의지나 똑똑함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약점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을 위한 구체적인 투트랙 포트폴리오 로드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트랙은 자산 성장의 코어 엔진, 바로 VO, S&P 500 ETF입니다. 지금 당장 ISA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세요. 이 계좌는 연 2천만 원까지 납입 가능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20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초과분은 9.9%라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만능 통장입니다. 그리고 매달 월급날 소득의 10%든 20%든 VO에 자동이체 적립식 매수를 설정하세요. 자, 한번 계산해 볼까요? VO의 1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15%입니다. 보수적으로 연 10%만 잡아도 만약 당신이 매월 100만 원씩 20년간 투자한다면 원금 2억 4천만 원은 세후 약 7억 6천만 원으로 불어납니다. 이것이 당신의 자산을 눈덩이처럼 키우는 핵심 엔진입니다. 두 번째 트랙은 현금 흐름 파이프라인, 바로 SCHD, 미국 배당 성장 ETF입니다. 은퇴 10년 전부터 혹은 목돈이 생길 때마다 연금 저축 펀드 또는 IRP 계좌를 활용해 SCHD를 모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70%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나머지 30%는 CD금리 ETF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SCHD는 연 3%대의 안정적인 배당과 함께 주가 성장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배당 성장 ETF 중 하나입니다. 만약 당신이 5억 원의 SCHD 자산을 구축했다면 연 3.5% 배당률만 가정해도 세전 연 1,750만 원, 즉 월 145만 원이 연금 외 현금 흐름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줄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이 두 엔진을 현명하게 결합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운용한 ISA 계좌가 만기되면 그냥 해지하지 마시고 만기 자금 연금 계좌 이전을 신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전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정부가 주는 보너스입니다. 이렇게 VO로 불린 성장 자산을 SCHD가 있는 연금 계좌로 옮겨 소득 자산으로 현명하게 전환하는 것, 이것이 시스템의 완성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10억을 만드는 비밀의 두 종목이 아닙니다. 성장 VO과 현금 흐름 SCHD이라는 두 개의 엔진을 세금이라는 장애물을 피해 절세 계좌라는 고속도로 위에서 굴리는 것입니다. 10억이라는 벽은 한 번에 뛰어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 사는 VO 한 주, SCHD 한 주가 벽돌이 되어 당신이 편안히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되어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과 꾸준함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딱 10분만 투자해서 비대면으로 ISA 계좌부터 개설해보세요. 그리고 단돈 1만 원이라도 입금하고 미국 ETF 한 주를 사는 경험을 해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이 당신의 경제적 미래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의 2025년 투자 목표는 무엇인가요? VO 10주 모으기처럼 작고 구체적인 목표를 댓글로 공유해 주십시오. 공개적인 약속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돈이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기를 바라며 부자의 서재였습니다.